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학교 수업을 위한 학습자 집단 유형 맞춤형 교수학습 방안 탐색 연구 발표를 맡게 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동효관입니다. 이 과제가 결과를 얻기까지 여러 동료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팀의 홍원준 박사님, 김덕근 박사님, 그리고 박상돈 박사님, 그리고 교원대 이재진, 진주교대 김정윤 교수님께서 공동연구원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업무 지원에 황유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학습자 집단 유형 맞춤형 교수학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육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정부의 예산 중에서도 막대한 부분이 이제 투여되고 있고요. 산업화 시대의 교육은 모든 시민에게 교육의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발달에도 기여한 측면도 있고요.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대량으로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학교는 한 명의 교사와 그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곳으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별 학생의 흥미나 적성, 학습 속도가 충분히 고려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계획되고 실행되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앞으로의 교육은 이 평균 수준의 학생이 아니라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이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고 앞으로의 지향점이자 이상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은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시점에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회적인 어떤 여건 변화 이런 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디지털 기술하고 인터넷 혁명이 획기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이 좀 많이 달라졌죠. 디지털 생태계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모두들 갖고 계시지만 스마트폰 10년 만에 안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보급이 되고 이 압도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류의 삶을 디지털 생태계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요즘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TV도 거의 보지 않습니다. 화면을 쳐다볼 때는 일을 할 때와 유튜브 보는 것 정도, 필요한 정보를 유튜브에서 거의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큰 변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무척 강조가 되고 있죠. 학교 교육도 플랫폼이 중요한 어떤 하나의 교육 환경이자 기반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경제 활동이 플랫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조업이 사회의 어떤 산업화의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가치나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코비드-19의 확산은 이런 어떤 플랫폼을 통한 어떤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플랫폼을 통한 교육의 어떤 강화 이런 것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글 클래스룸이나 패들렛 또는 줌과 같은 이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에듀테크 기술이 새로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도 만들어지고 전자칠판이 도입되는 등 학교 교육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또 여건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도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이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생태계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을 살린 블렌디드 러닝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교육의 효과를 좀 더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개별 학생들의 특성을 일일이 고려하는 부분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을 이제 평균 수준에 놓고 공급자 중심의 교육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교육에서는 이 에듀테크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교육 환경과 기회를 제공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요즘에 새로 강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 앞으로의 학교 교육에서는 발달되고 있는 에듀테크를 이용을 해서 학습자 중심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제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까운 미래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통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시간도 있지만 팀으로 프로젝터로 활동하는 시간 또는 학생의 특성이 고려돼서 개별적인 학생들, 개별적인 계획에 의해서 학습이 진행되는 것들이 혼합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요. 우선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화 교수가 최종적으로 학습자들마다 서로 다른 학습 목표를 가지도록 해서 학습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교수 방법이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화 교수로 가기 전에 저희가 차별화 교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개별 학생들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한 명의 교사에게 부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학습자를 집단으로 유형화해서 집단별 특성에 근거해서 맞춤형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을 하고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결국은 개인화 교수 쪽으로 이렇게 교육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팀에서 한 연구는 이 차별화 교수를 거쳐서 개인화 교수로 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연구 성과, 연구 결과를 산출을 해서 미래 교육을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기에 있어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 주목해서 학습자 유형을 집단을 유형화하고 학습자 특성에 근거한 맞춤형 교수 학습 방안을 제공하자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맞춤형 교수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맞춤형 교수 학습은 학습자 특성에 근거해서 차별화된 교수 학습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과학교육을 한다 그러면 과학교육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과학 지식의 이해나 탐구 능력의 향상 또는 과학적 태도의 함양 이런 것 등을 교육을 통해서 함양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과연 교과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춤형 교수 학습을 한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 상황을 고려해서 실제로 교사들이 맞춤형 교수 학습을 준비를 했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학습자 집단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을 해봤고요. 그에 근거해서 집단별 맞춤형 교수 학습 전략을 도출하고 그에 근거한 예시 자료를 만들어 보고자 했고요. 필요한 연구 방법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수 학습 전략을 이렇게 다양한 범교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되 학교 교육의 실정을 고려해서 교과 특성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유연하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자 집단 유형화 결과와 함께 전략 그리고 예시 자료를 주요 연구 결과로 산출하였습니다. 집단 유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자 집단을 이렇게 탐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을 했습니다. 문헌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자기주도 학습과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적 상호작용 세 가지 요인을 산출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미래 교육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중심으로 산정을 했고요. 다시 이것들을 두세 가지씩의 각 영역마다 하위 요인을 도출을 하고 이것들을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그 학생들의 그 특성을 조사를 하면 7가지 요인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유형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전국 학생들의 10% 정도를 추출을 해서 대략 한 8,000명 넘는 학생들을 조사를 했고요. 조사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메타인지부터 학습 동기, 그리고 컴퓨팅 사고나 공감, 협업 등 7가지 요인에 있어서 3가지 그룹으로 나눠진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룹 1, 2, 3으로 명칭을 부여했고요. 이에 근거해서 맞춤형 교사학습 전략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전략을 개발할 때는 한 가지 요인을 추가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블렌디드 러닝에 관련된 전략입니다. 이 블렌디드 러닝은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미래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실행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라는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 특성 분석이나 수업 설계,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참여, 수업 운영 및 성찰 등의 하위 요소를 포함을 해서 블렌디드 러닝도 맞춤형 교수학습에 고려되도록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학교 교육에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업의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성찰 단계로 나누어서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업의 준비 단계에서는 예를 들자면 학습자 특성 및 학습 환경 분석 또는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온라인 환경 구축 등 이 여러 가지 그 수업 전략들을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실행이나 성찰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총 22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22가지 하위 영역에서 43개의 전략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중에서 수업의 준비 단계나 블렌디드 러닝은 특성상 집단별 세부 전략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자 집단 그룹 1, 2, 3에 따른 세부 전략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수업의 준비 단계에서 보시면 예를 들면 블렌디드 러닝에서는 그에 따른 수업 설계를 할 때 블렌디드 러닝 요소를 고려해서 교수 학습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든지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 절차 및 활동에 대해서 명확한 학습 안내를 제공해야 된다든지와 같은 전략들을 저희가 도출을 했고요. 그다음 수업 실행 단계에서 예를 들자면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네, 성찰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가 전략이 도출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자기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네, 이와 같은 전략은 2차에 걸친 델파이를 통해서 타당화가 되었고요. 또 한편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사용성 평가도 이제 실시하여서 현장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사용성 평가 결과 4점 척도로 조사했을 때 CVR 값이 전체적으로 0.44 이상이 나와서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전략에 따른 예시 자료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연구 결과로 제공을 했는데요. 이 예시 자료는 모든 교과에 대해서 개발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으로서 여건의 한계로 인해서 국어, 과학, 미술 교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시 자료를 만든 목적은 맞춤형 교수 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것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예시로서 또는 또 사례로서 제공을 한 거죠. 교과마다 다른 특성이 있고 다른 학습 내용이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계획하고 실행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제안하는 그 맞춤형 교수 학습 전략이 교과의 학습 목표나 학습 내용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략이 구체적으로 교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시 자료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자료를 개발할 때는 전략이 충분히 교과 특성을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이렇게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과별로 다른 특성이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그 수업의 형태나 그 유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만들 때도 이 강의가 위주가 되는 수업, 그 다음에 모둠 활동이 위주가 되는 수업 또는 그 실험이나 실습, 실기 등이 포함된 교과가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관찰이나 조사 또는 실험 실습 같은 것들이 가능한 그런 수업 모형을 도입을 해서 교과 예시 자료가 제작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개발 방향을 협의하고 큰 틀을 확인한 다음에 교과별로 수업 주제하고 유형을 탐색한 다음 초안을 만들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이 과정에서 교과교육 전문가와 교육공학 전문가의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시 자료는 전체적으로 개요와 그 다음에 지도안이 포함되어 있는 실제, 그리고 활용에 도움이 되는 활용 가이드, 그리고 교사들에게 참고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부록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개요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자료가 갖는 특성을 소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차시별 주제, 그리고 대상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활동 내용을 차시별로 제시해서 예시자료 전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한 부분, 그리고 상세한 지도안을 넣어서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이렇게 맞춤형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용 가이드에서는 교수학습 유의사항과 함께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활동지를 실었고요. 피드백 예시 같은 걸 넣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예시 자료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어과의 경우에는 이 앞에 전체 차시 구조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나 수업 유형, 단계, 주요 교수학습 활동과 함께 어떤 맞춤형 교수학습이 적용되었는지를 적시를 해서 전체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업 지도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교과 학습 내용과 사용되는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도구 이런 것들을 같이 기술을 해서 예시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지 활용 가이드라든지 교수학습 유의사항, 그리고 실제로 활용되는 활동지 같은 걸 또 실었습니다. 자료집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활동지는 학습자 집단 유형이 그룹 1, 2, 3으로 나누어졌을 때 그룹 1, 2, 3에 따라서 어떻게 차별화된 학습지를 제공을 해서 맞춤형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본 연구 결과가 갖고 있는 학습적 의미, 후속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는 주요 연구 결과는 이제 학습자 유형을 파악한 부분,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맞춤형 교수업 전략을 만들어낸 부분, 그에 따른 예시 자료를 개발한 부분이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맞춤형 교수학습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제기가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맞춤형 교수학습을 위한 전략이라든지 그에 따른 수업 지도안 같은 것들은 만들어진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가 확보했다는 데 일단 연구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투입을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를 산출해냈다는 것이 기초 자료로서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맞춤형 교수학습을 추진을 할 때 정책의 수립이나 또는 정책 관련 연구를 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학교에서 맞춤형 수업을 계획을 할 때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몇 가지 맞춤형 교수학습이 학교에 정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선정하거나 또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 같은 것들을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할 때 맞춤형 교육을 위한 부분을 미리 고려해서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련된 기초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이번에 만들어진 맞춤형 교수학습 전략과 이에 따른 교과 예시 자료가 실제로 학교 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내년 2차년도에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종단 연구로 이루어져서 그 추이를 볼 수 있는 연구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저희는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7가지 요인을 투입해서 유형을 탐색해 봤는데 이게 학습의 결과와 관련해서 보다 이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생들을 유형화할 때 요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하며 이것이 학습의 결과에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앞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에서 맞춤형 교수학습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뿐만 아니라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서 교사들에게 평가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도 제공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연구 보고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릴 텐데 한 달 이내에 탑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자세한 것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